아시아 주요국 시황 전해드립니다. GDP 성장률 등 작년 성적표를 공개한 일본은 보합권에서 방향을 찾는 모습입니다. 오전장은 강보합으로 마감, 오후장은 약보합으로 시작을 열었는데요. 이 시각 현재는 0.07% 강보합권 내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 대표 지수 니케 지수 추종하는 에이스 일본 니케 ETF 추이 체크합니다. 역시 지수와 동기화되면서 보합권 내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거래일엔 외인과 기관의 매도세 하락 마감을 했었는데 오늘은 어떨지 장 마감까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0.1% 강보합권 내 가져갑니다. 지난 8거래일간 하락세를 이어갔던 인도 증시입니다. 7만 8천 포인트를 상회하던 지수는 어느새 7만 5천 포인트까지 내려앉았고요. 오늘도 힘이 빠지면서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0.1% 하락입니다. 관련 ETF 추이도 확인해 보시죠. 인도의 또 다른 대표 지수, 니프티 50 지수를 추종하는 ETF인데요. 오전에 반짝 상승을 보였지만 한시를 기점으로 낙폭을 키웠습니다. 오후에서도 저점 부근에서 움직이는 모습인데요. 현재는 그래도 낙폭을 조금 회복해서 0.15% 파란불 켜내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딥시크발 AI가 여전히 화제입니다. 해당 기대감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7일째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사계 본토지수에서는 하드웨어 대장주 쪽 그리고 로봇주들의 상승이 눈에 띄었고 금 가격 하락에 귀금속주들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소수의 종목들만이 과열되면서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지수는 오르락내리락 정신이 없는 모습입니다. 이 시각 현재도 강보합권 내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상장된 중국 증시 관련 ETF도 확인해 보시죠. 코덱스 차이나 A50 ETF는 상해와 선전증권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중 시총상위 50개 종목으로 구성된 지수입니다. 오전에는 수급이 좀 받쳐주면서 장중 2만 2천 원을 돌파했었는데요. 하지만 탄력을 이어가지 못하고 이 시각 현재는 상승폭을 조금 반납해서 0.16% 상승세 보여줍니다. 최근의 급등세 덕분에 박스권 돌파를 앞둔 항생지수입니다. 하지만 오늘 투자자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변동성을 확대했고요. 오전장은 플러스로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좀 관전 포인트는 현재 중국에서 진행 중인 시진핑 주석의 민영기업 간담회입니다. 해당 간담회에서 파지티브한 이슈가 나오는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부 종목들이 강했지만 하락하는 종목들이 우세하면서 지수는 약보합권 내 움직임. 이 시각 현재 0.57% 하락을 켜내고 있습니다. 국내 상장된 홍콩 증시 관련 ETF도 확인해 보시죠. 코덱스 차이나 항생테크 ETF는 홍콩 증시에 상장된 기술 기반의 대형 테크 기업 30개 기업의 주식 주가를 반영한 지수입니다. 오늘은 텐센트의 급등, 또 중국의 최대 파운드리 기업이죠. SMIC가 유독 강세를 보이면서 해당 ETF는 지수보다 더 큰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1.1%, 1% 넘는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아시아 주요 증시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중국 증시 소식 들어봅니다. 신영증권 성현주 연구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중국 증시 다소 좀 쉬어가는 흐름인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는 0.26% 상승 출발했는데요. 상승분을 좀 반락하면서 좀 0.02% 하락세로 하락 반전한 상황이고요. 홍콩 HSCI 지수도 0.54% 상승 출발하는데 현재 한 0.7%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중국 본토, 홍콩 모두 IT 업종이 가장 상승폭을 키우고 있는데요. 바이두, 텐센트가 자사 플랫폼에 딥시크 전면 도입을 발표하면서 관련주가 상승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헬스케어 업종도 강세인데요. AI 융합 기대감으로 의료 서비스, 스마트 진료 관련주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역시 가장 화제가 된 건 이 시진핑 주석이 테크 기업 수장들을 불러 모아서 좌담회를 개최했다라는 소식인데 이게 어떤 의미로 좀 해석하고 계세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신화사 통시에 따르면 시진핑 국가주석이 베이징에서 개최된 민영기업 좌담회에 참석을 했다라는 뉴스인데요. 기업 책임자들의 이 발언 청취 후 주요 연설을 이제 발표할 예정입니다. 왕후닝이 주관하는 가운데 리창 국무원 총리, 또 뒤쉐싱 부총리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여 기업들은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는데 시장에서는 딥시크, 알리바바, 텐센트, 샤오미, 유니트리 등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거론되는 이 기업들이 최근 중국 AI, 로봇 관련된 핵심 민영 기업이고 또 미국 IT 주요 기업인 애플이나 오픈 AI 등 경쟁 기업이기도 한데요. 미국의 관세 전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이번 좌담회 실시는 아마도 시진핑 주석이 이들 기업의 사업을 좀 더 확장하기 위한, 좀 더 이를 격려하기 위한 그런 자리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최근에 이제 중국 시장을 보면 부동산 침체 이슈도 그렇고 소비자 물가의 어떤 회복 국면이 좀 더딘 부분도 그렇고요. 경기가 뭐 완연한 회복이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지표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테크주들의 강세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그 1차 무역 전쟁 때 중국의 그 화웨이 5G 발표로 인해서 이제 미국의 기술 규제가 사실 이제 본격화되기도 했는데요. 2018년, 2019년 당시에도 보면 중국 인덱스 대비 IT나 전기차 등 정책 주도주 강세는 지속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는 자국 내의 이 신성장 사업에 대한 보조금, 정책 지원들을 굉장히 강화한 바 있고요. 지금은 이제 2차 관세 정책도 좀 비슷하다는 판단인데요. 바로 그 직전에 발표한 이 딥시크 R1을 발표하면서 미국의 수출이나 기술 규제에도 자국 기술력의 수준을 보여준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중국 정부는 이미 작년 그 3월 전인대에서 신품질 생산력이라는 그 개념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9개의 전략적 신흥산업, 6개의 미래산업을 포함하는 이 개념인데 이에 대한 이제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고요. 중국 주식시장에서도 지금 연초 대비 수익률이 가장 높은 지수들도 보면 다 IT 관련주들입니다. 본토에 상장된 이 베이징 50 지수는 중소 혁신 기업들로 이루어진 그 50개 기업으로 이루어진 지수인데 연초 대비 한 17% 상승을 했고 홍콩에 상장된 항생 테크 지수도 22%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이 대중국 관세 등 규제를 하면 할수록 중국은 자국 IT 산업에 대한 투자나 지원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관련주 강세는 좀 계속될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네, 연구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영증권 성현주 연구원이었습니다. 아시아 주요 뉴스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베트남에서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베트남 총리를 연이어 만났습니다. 베트남 권력 서열 1위인 또럼 당서기장과 만나 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 및 양국 우호 증진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중국 주식시장 목표 가격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딥시크 AI 혁신으로 수익 성장과 잠재적인 2천억 달러의 자금 유입을 전망했습니다. 골드만은 중국의 CSI 300과 MSCI 차이나 목표 가격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일본이 지난해 GDP 성장률이 0.1%로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023년 한국을 25년 만에 역전한 일본의 경제 성장률은 1년 만에 다시 한국보다 낮아졌습니다. 이번 성장 부진의 배경으론 의도적인 엔저 정책이 오히려 가계 소비를 위축시켰다는 부작용이 꼽히고 있습니다. 대만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을 3% 성장할 걸로 전망했습니다. AI와 반도체 등 5대 산업 분야와 프로젝트의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를 장려하는 지시를 내리면서 올해 성장률 목표 달성을 위해 전념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주요 뉴스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